같은 캔들, 같은 장세에서 어떤 사람은 수익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큰 손실을 맞이하죠. 이 차이는 차트 실력이 아니라 차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천영호입니다. 오늘은 기술적 분석 이야기가 아닙니다. 트레이딩에서 훨씬 더 결정적인 요소, 돈을 지키는 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감정 리셋법인데요. 비트코인이 갑자기 5% 빠지고 알트코인들이 한 번에 10%, 20% 흔들릴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평소에 안 하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에 끌려다니죠. 이것은 여러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나오는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이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계좌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오늘은 초보든 숙련자든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실전 감정 리셋법을 쉽고 현실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는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일까요? 코인의 변동성은 인간의 본능을 자극합니다. 코인은 한 번 흔들리면은 주식에서는 한 달 변동폭을 하루에 만들어내요. 이러한 환경에서는 인간의 원시 본능이 자동으로 발동이 됩니다. 위험 회피와 공포인데요. 지금 놓치면 끝난다는 조급함, 조금만 더 먹어보자는 욕심. 시장은 우리가 가진 본능을 시험합니다. 트레이더에게 최악의 적은 내 감정이에요. 여러분들을 죽이는 것은 시장이 아니라 시장에 대해서 반응하는 내 감정입니다. 같은 캔들, 같은 장세에서 어떤 사람은 수익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큰 손실을 맞이하죠. 이 차이는 차트 실력이 아니라 감정 제어의 차이입니다. 감정이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트레이딩에서 가장 큰 피해는 손실이 아니라 손실 이후에 잘못된 선택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절 후에 분노에 매수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복구하려다가 무리한 레버리지를 쓴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계획에 없는 포지션을 잡기도 하고 평단을 낮추려고 물타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은 기술적 분석과는 전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전부 다 감정에 휩쓸려서 하는 매매입니다. 시장에 흔들릴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심리 패턴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패닉 본능인데요.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나옵니다. 더 빠지면 어떡하지? 여기서 털리면은 다시는 못 사지 않을까? 이 상반된 감정이 사람을 마비시킵니다. 두 번째는 복구 본능입니다. 사람의 뇌는 이길 때보다 잃었을 때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손실이 나면은 이성을 잃고 떨어진 걸 다시 올려놓으려는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좌를 무너뜨리는 주범입니다. 세 번째는 포모인데요. 양봉이 조금만 나와도 지금 안 사면은 기회를 놓친다 라는 감정이 스며듭니다. 이 감정이 들기 시작하는 순간에는 분석보다는 감정에 의해서 먼저 움직입니다. 네 번째는 방심과 과신입니다. 수익이 쌓이기 시작하면은 내 실력이 늘었나? 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방심은 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입니다. 이때 큰 손실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다섯 번째는 노이즈에 휘둘리는 것입니다. 트위터, 커뮤니티, 뉴스에서 가격이 흔들릴 때마다 많은 이야기들이 공포를 증폭시킵니다. 결국 자기 판단 없이 흔들려 버리게 되죠. 이때 효과가 있는 감정 리셋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는 진짜 실전에서 쓰는 방법들입니다. 하나라도 잘 사용하면은 감정의 70%는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초 정지법입니다. 시장이 갑작스럽게 튀거나 빠지기 시작하면은 마우스에서 손을 떼고 10초간 정지합니다. 이 10초 동안 의자에서 등을 떼고 뒤로 젖히고 모니터에서 시선을 뗍니다. 그리고 깊은 호흡을 3번을 하세요. 이 10초만 해도 충동적인 진입과 손절 대부분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충동은 보통 3초 안에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10초는 충동이 사라지는데 충분한 시간이에요. 두 번째는 호가창과 차트를 끄는 것입니다. 트레이더의 멘탈을 가장 강하게 흔드는 것은 호가창과 캔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그 속도예요. 음봉 캔들과 양봉 캔들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 뇌는 그것을 슬롯머신 같은 자극으로 받아들입니다. 흥분과 불안이 동시에 올라가고 평소보다 훨씬 충동적으로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포지션 사이즈를 줄여서 감정을 낮추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포지션 사이즈는 변동성이 위아래로 조금만 움직여도 감정이 폭발적이 됩니다. 반대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들은 같은 숫자와 같은 차트에서도 감정 변동폭이 크게 줄어듭니다. 감당할 수 있는 포지션의 크기가 가장 확실한 감정 리셋 기술입니다. 네 번째는 관찰자의 시점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판단이 안 설 때는 트레이더 모드가 아니라 관찰자 모드로 전환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바꿔주는 방법은 일단 손에서 마우스를 뗍니다. 그리고 메모장에 내 현재 상황을 적습니다. 내가 겪는 감정 또한 적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지금 나는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가를 마지막으로 적으세요. 이 4가지 단계만 해도 감정에서 벗어나서 분석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자리를 이탈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위아래로 크게 흔들릴 때 내가 너무 휘둘린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물리적으로 자리에서
더 멀어지는 것이에요.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물을 한 잔 마신다던가 세수를 한다던가 아니면 산책, 주변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이렇게 그 순간의 자리만 이탈하더라도 감정이 적어도 절반은 꺾이게 됩니다. 트레이딩은 이성 싸움이기 때문에 감정이 내려가면은 바로 이성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아래는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감정 리셋 루틴입니다. 큰 변동성이 발생하면은 잠시 10초간 정지합니다. 그리고 호가창을 보지 않아요. 내 포지션의 크기를 한번 점검하고 만약에 당장 분석이 안 서면은 무조건 관찰자 모드로 전환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내가 통제가 안 된다면은 바로 자리를 일어난 후에 저는 산책을 나갑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진정된 마음으로 다시 분석을 하기 시작하죠. 이 루틴은 시장의 변동성이 클 때 내 계좌를 보호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핵심만 말하겠습니다. 감정이 무너지면 트레이더는 무너집니다. 감정 리셋은 기술적 분석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큽니다. 즉각적인 리셋 기술이 가장 효과적이죠. 감정을 잡으면 계좌는 저절로 지켜집니다. 트레이딩은 차트가 아니라 멘탈이 결과를 만든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